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MLB 올킬이 나왔죠. 메인 조합으로 간 이 두 조합 뭐 다 올킬이 나왔습니다. 물부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어제 분석한 경기들 캔자스 역배 사냥 성공했고, 그죠? 캔자스 역배 사냥 성공. 그리고 휴스턴 승. 여기 있는 거는 당연히 영상에서 다 다뤘던 경기들이고, 필라 경기만 빼고 다 맞지 않았나요? 그죠? 필라 경기는 대놓고 소액으로 보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주간도 방금 주간 경기가 끝났는데, 주간 이 4일 연속 수익을 보다가 오늘 역시도 2.7배당 세 폴더로 접근을 해서 오늘 좀 정배대를 예상했는데 정말 똥줄 끝에 적중을 또 하면서 5연승을 달성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5연속 5일 연속 수익을 보는데 성공을 합니다. 정말 좋죠? 자, 느바가 좀 아쉬웠어요. 오클라호마 길저스 알렉산더가 개인 야수 20%를 꼬라박아주는 상상도 못했네요. 자, 느바부터 두 경기 먼저 진행을 하고 MLB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하고 보스턴 3차전이죠. 뉴욕 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3차전 역시도 언더를 무조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화면에 제가 이 캡처본들을 이렇게 쫘라락 해놨죠. 이거는 2차전 마저 보스턴이 또 20점 차 대역전패, 1차전도 20점 차 역전패, 2차전도 20점 차 역전패를 당하고 나서 정말 굴욕적인 상황에서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제이슨 테이텀 같은 경우는 인정을 했어요. 내 책임이다. 내가 너무 못했다. 그러니까 이 두 경기에서 평균 18득점, 야투를 28.6%. 오늘 길저스 알렉산더가 딱 이 정도 활약을 했단 말이죠. 근데 테이텀은 두 경기에서 이런 꼬라박았으니 그러면서 자기가 꼭 각성하겠다 뭐 이런 포부를 좀 밝혔습니다. 제일런 브라운 같은 경우는 이 아픔의 아픔을 느끼고 3차전에서는 무엇이든 해야 된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뭐 NBA 관련 커뮤니티 같은 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뉴스가 굉장히 화제가 됐죠. 오지 아누노비의 수비력이 미쳤다. 보스턴 에이스 제이슨 테이텀을 상대로 감금 수준으로 봉쇄. 뭐 이거는 정확하게 뭐 어떤 뜻인지 저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테이텀을 완전히 봉인시켰다는 오지 아누노비가.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뉴욕 감독인 티보도 감독의 2차전이 끝나고 했던 인터뷰입니다. 3차전은 어떻게 할 생각이야? 라는 기자의 물음에 팀 디펜스랑 리바운드에 집중을 할 것이다. 우리는 오지 아누노비의 수비력과 미첼 로빈슨의 리바운드 능력을 여전히 활용해서 보스턴의 공격을 제한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야투를 억제시킬 것이다. 이런 말이죠. 조마줄라 감독 역시도 우리는 지금 슈팅 부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든 좀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 뭐 이런 인터뷰를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분석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자면은 1차전, 2차전 모두 20점 차에 이기던 거를 대역전패에 완전히 개망신스러운 이 오버독 팀이 언더독 팀한테 이런 두 번 연속 홈에서 그것도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이 여파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뉴욕의 수비를 공략을 못 해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두 경기, 두 번째 경기 모두 다. 그러니까 3, 4쿼터에 완전히 뉴욕이 이제 클러치 디펜스라고 그러죠. 엄청난 에너지 레벨을 끌어올리는 디펜스에서 보스턴이 감당을 못하고 계속 그냥 허둥지둥 대다가 아시겠지만 직전 경기에서는 7분 동안 부득했습니다. 6분이었나 7분 동안 보스턴이 야투 빵개였어요. 그 정도로 완전히 봉인되었단 말이죠. 근데 이 경기를 저는 오바는 때가 죽어도 못 간단 마인드가 깔려져 있고 언더 까는 게 맞다라고 메인으로 언더 보는 게 무조건 맞다라고 봐요. 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티보도 감독이 굉장히 영악한 감독입니다. 굉장히 얍삽한 감독이에요. 정말로. 그러니까 뭐
여론에서 뭐 아무리 뭐 주전들 그렇게 갈아 넣어서 승리하면 좋냐, 아무리 욕을 먹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계속 주전들 굴리는 그런 감독이잖아요. 역대 뭐 이번 시즌만 그런 게 아니라 역대 통틀어 계속 그래왔던 감독이고. 자, 근데 어찌됐건 결과를 만들었어요. TD 가든에서 1, 2차전 모두 업셋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홈으로 돌아오는 경기에서 이 경기에서 플랜을 바꿀까요? 갑자기 이 뉴욕이 경기 플랜을 바꿔가지고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고 공격적으로 임하고 이럴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앞전에 단맛을 봤기 때문에 그대로 똑같이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단 말이죠. 지금 뉴욕은 보스턴이라는 팀을 1, 2차전 모두 엄청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수비를 해냈습니다. 그럼 이 경기 그대로 플랜을 그대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인터뷰에서 수비와 리바운드에 집중할 것이다. 똑같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양상이 전혀 바뀔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이 경기가 오버하는 시나리오는 제가 봤을 때는 보선의 3점이 갑자기 터지는 거. 3점 성공률 막 40% 이상 찍히면서 그냥 전체적으로 팀 전체적으로 3점이 막 빵빵 터지면서 보스턴이 막 진짜 막 압도적으로 막 치고 나가는 거, 대량 득점을 해내는 경우 말고는 저는 언더 보는 게 무조건 맞다라고 봐요. 언더 메인으로 서브는 보스턴 많이 보겠습니다. 서브로. 왜냐하면은 보스턴이 그래도 아무리 뭐 부자가 망해도 3대까지는 간다고. 그리고 디펜딩 챔피언이 진짜 3대0까지는 안 나갈 것 같아요. 그냥 그 느낌입니다. 서브로. 자, 골스랑 미네소타 경기는 자, 스테판 커리가 6차전에서나 복귀를 가능하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건 너무 큽니다. 직접 골스가 커리가 없으니까 미네소타한테 거의 모든 지표가 다 꿀렸거든요. 리바운드, 뭐 스틸, 개수, 턴오버, 유발, 뭐 이런 부분까지, 야투율까지도 다 미네소타가 우위를 점했으니까 거의 가비식급 경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미네소타의 수비 플랜 역시도 굉장히 수월해질 수밖에 없어. 커리가 없음으로써. 당연히 골스는 버틀러가 영입이 되고 안 되고 전후로 성적 차이가 정말 크게 나는 팀이었어요. 올 시즌 골스 팬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골스는 아시겠지만 버틀러가 혼자 쉬었던 경기도 있었고 커리가 혼자 결장했던 경기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힘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빠졌던 팀입니다. 골스는 올 시즌 정규 시즌에서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골스는 1, 2옵션 버틀러랑 커리가 명확히 둘 다 있어야 강력한 팀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커리가 6차전까지 없다? 미네소타가 나머지 시리즈는 다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명확한 2옵션이 없습니다. 골스는. 직전 경기 쿠민가가 야투 70% 이상 기록하면서 잘한 건 맞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쿠민가는 애초에 그 플레인 토너먼트하고 플레이오프에서 기용을 못 받던 선수였어요. 스티븐 커가 기용을 안 했던 선수. 그 정도로 기대치가 낮고, 그리고 스티븐 커가 이 직전 2차전에 117대 93으로 대패를 당한 이후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인터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스테판 커리의 부상으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다양한 선수 조합을 실험해야 했다. 우리는 총 14명의 선수를 기용을 했죠. 직전 경기에서. 플레이오프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14명씩이나 코트를 밟는 거는. 우리는 새로운 공식을 찾아야 했고 일부 선수들이 좋은 반응을 보였다. 이게 쿠민가랑 잭슨 데이비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스티븐 커의 인터뷰에서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플레이오프에서 실험이나 하고 앉았다? 실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그러니까 커리의 빈자리를 누가 메워주지? 얘도 한번 써보고 쟤도 한번 써보고. 이거는 정규 시즌에서나 해야 되는 일인 거고, 플레이오프에서는 이런 실험적인 경기로는 절대 승리를 따낼 수가 없습니다. 이 경기는 민의 승사이드 무조건 보는 게 맞습니다. 민의 마인메인으로 서브너 언더 쪽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즘에 아주 잘하고 있는 물브인데, 자, 워싱턴이랑 세인트루이스 오늘 정말 똥줄 끝에 오버가 나면서 제 올킬을 이 4경기 중에 한 경기가 또 이 워싱턴 8.5 오버였죠. 오늘은 9.5를 받았는데
경기를 제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NC 출신의 에릭 페리가 완봉승을 거뒀죠. 9이닝 무실점. 9이닝 무실점 완벽 투. 그러니까 제가 경기를 보면서 워싱턴도 찬스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란 말이죠. 당장에 1회 말에 무사 2루로 시작을 했었으니까. 그걸 무득이 나왔고. 그러니까 에이브람스가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워싱턴 소속 선수가 아니고 MLB 전체로 따져도 탑급 쇼터라고 보거든요. 에브람스가 정말 잘합니다. 출루도 정말 잘하고. 에브람스 말고 오늘 보이지가 않았던 경기였습니다. 워싱턴 타선 자체가. 근데 제가 제일 주목했던 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워싱턴의 최근 7전이에요. 워싱턴의 최근 7전인데 자, 이때 1득점밖에 못 내면서 무기력하게 패배를 당하고서 워싱턴이 몇 점을 냈죠? 11득점을 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또 1점으로 꼬라박은 다음에 다음 경기 몇 점 냈죠? 6점. 사람다운 점수를 냈어요. 지금 안타 개수를 보시더라도 4안타 치고 15안타. 어느 정도 잔잔바리 가다가 4안타 치고 14안타. 이런 식으로 무기력한 경기를 한 다음에 꼭 다음 경기에서 반등해내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는 워싱턴이 올 시즌 충분히 경쟁력을 갖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인트루이스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어제 분석에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최근 6경기에서 딱 한 경기 빼고 모두 두 자릿수 안타를 기록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 딱 한 경기 타선이 잠잤던 경기는 상대 선발 투수가 폴스킨스였고, 그러니까 폴스킨스 상대로만 타격이 잠잤던 거 빼고는 나머지 경기들은 세인트루이스가 다 타선이 거의 폭발하는 수준으로 안타 개수를 많이 기록을 했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워싱턴이 올 시즌 불펜 자체가 최고 쓰레기 팀입니다. 올 시즌 불펜 평균 자책점 7.29 압도적 꼴찌. 압도적 꼴찌. 꼴찌에서 2등이 천사예요. 에인절스 평균 6점대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7점대로 압도적인 콜로라도 이런 애들보다도 후스필드 쓰는 콜로라도보다도 워싱턴 불펜이 올 시즌 평균 자책점 자체가 제일 높은 팀입니다. 꼴찌. 그래서 이거는 오늘 워싱턴 불펜이 오바 만들어 준 거예요. 제가 이름은 심스였죠. 심스. 가심스. 걔 때문에 오바 난 거잖아요. 걔가 방아지를 해줘가지고. 그 정도로 워싱턴이 만약에 불펜에서도 이거는 기대치가 전혀 없고 전 또 오바 먹는 게 맞다고 봅니다. 날씨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경기는 날씨 영향은 거의 없는 경기. 저는 이 경기는 또 오바만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5더라도 애슬레틱하고 뉴욕 양키스 경기. 제가 이 경기도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봤죠. 이 경기가 막폴이었어가지고 시어스랑 로도니가 등판을 합니다. 자, 제일 주목할 점은 둘 다 좌투수라는 점이에요. 둘 다 지금 피칭 흐름은 상당히 좋죠. 이것만 보시더라도 자책점 2.5점, 이닝수 대비 굉장히 자책점도 낮았고 볼삼비도 볼넷도 둘 다 아주 적었고, 근데 시어스가 지금 4경기 연속 2실점 이하 피칭으로 엄청난 호투를 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근데 저는 좀 약간 거품기가 있다라고 보는 게 시어스가 최근에 등판했던 팀들이 화삭, 텍사스, 마이애미 다 올 시즌 강타선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팀들이었습니다. 로도니 역시도 지금 4경기 연속 2실점 이하 피칭만을 하고 있는데 상대들이 템파베이, 클리블랜드, 볼티모어, 샌디에고였어요. 확실히 시어스보다는 강타자 팀들 상대로 호투를 해왔던 건 로돈 쪽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날 날씨가 자 셔틀스 파크는 제가 셔틀스 파크 오바 개꿀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타자 친화 홈런 폭발 구장이다. 실제 25년 홈 개막 시리즈에서 홈런 12개 총 44득점 발생. 높은 기온, 바람, 작은 외야 크기 조합으로 좌우 모두 장타 가능성 높음. 그러니까 이 경기가 상당히 오바 날씨예요. 타자에게 명백히 유리한 조건, 홈런 가능성이 업된다. 오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매우 큰. 그러니까 이 경기를 하는 시점의 날씨는 굉장히 오바 바람입니다. 그러면 더 불리한 쪽은 시어스 쪽이 되죠. 직전 경기에서도 양키스가 14안타 4홈런
엄청나게 타격감이 폭발을 했잖아요. 애슬레틱은 주자만 나갔다 하면 병살당하고 실안타 2득점. 그나마 제가 경기를 다 봐서 아는데 경기 막판 10대 영상에서 패전조 투수 완전 따라지 상대로 점수 2점 낸 거고 세탁성 득점. 그러니까 그나마 영봉패는 면한 셈이고 얘네도 오늘 양키스 하위 선발이었죠. 선발 투수가 워렌이 상대로 득점 결국엔 1점도 못 낸 거였습니다. 그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양 선발이 오늘 좌투수인데 이게 바로 좌투 상대 타격 지표입니다. OPS 순으로 정렬을 한 거 뉴욕 양키스가 1등입니다. 올 시즌 좌투 상대 OPS 8할 8푼 9리. 압도적이죠. 보스턴이 7등, 애슬레틱이 6등입니다. 그러니까 애슬레틱도 좌투 상대로 강한 팀인데 얘는 7할 7푼이잖아요. 뉴욕 양키스가 좀 천에 천. 그냥 완전히 좀 좌투 상대로 거의 압도적인 OPS를 보유한 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정말 따봉을 많이 눌러주셨기 때문에 가장 안전빵 정배승은 뉴욕 양키스 승입니다. 뉴욕 양키스 승이 저는 제일 안전빵 정배라고 봤고 오바도 나쁘지 않아. 서브로 오바 쪽 양키스 승 마엔 오바 쪽으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캔자스 시티랑 보스턴 경기인데 레이건스랑 크로시가 등판을 하죠. 어제 0대0으로 연장 가서 1대2로 캔자스가 끝내기 승리 축구했죠. 근데 불펜이 양팀이 정말 완전 필승조건 뭐건 다 총투입돼가지고 이번 경기에서 연수가 굉장히 불가피한 그런 특이점이 좀 존재하는 상황이 되긴 했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경기도 선발들 둘 다 좌투수입니다. 그런 특이점이 좀 존재를 하고 근데 아까 살펴봤지만 보스턴은 좌투 상대로 굉장히 좋은 팀이에요. 좌투 상대로 강한 팀이고 캔자스 시티는 하위권이고 좌투 상대로 약한 팀이고 근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크로시에는 호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캔자스 시티 상대로. 그리고 캔자스 시티가 크로시에는 그냥 믿을 만한 선발 중에 하나고 레이건스가 얼마나 버텨주나 좀 관건이거든요. 레이건스가. 그러니까 레이건스가 올 시즌에 탈삼진 개수는 거의 헌터 브라운하고 거의 넘버 원 수준이잖아요. 탈삼진은 최고인데 이 볼넷하고 피홈런이 좀 문제입니다. 최근 세경 12이닝 동안 3피홈런이면 바라도 너무 많았어요. 그 정도로 홈런을 너무 많이 맞고 있는 추세인데 저는 이거를 좀 믿고 싶어요. 캔자스가 최근 10경기에서 평균 실점이 1.60입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5경기 평균 실점이 1점이에요. 1점. 야,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지금 최근 10경기 캔자스 시티의 팀 방어율, 선발 투수의 방어율이 아니라 팀 자체의 방어율이 1.37입니다. 1.37. 야,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선발 투수 중에 방어를 1.37을 기록하고 있으면은 거의 리그 씹어먹는 수준의 선발 투수인 거잖아요. 근데 팀 방어율 자체가 1.37이에요. 실점을 아예 안 주는 수준의 지금 뭐 불펜이고 선발이고 간에 모두 다 같이 지금 캔자스 시도 계속 장출 연승하고 있는 거 아시죠? 캔자스, 하나 이글스, KBO에 하나 이글스, 미네소타 지금 이 세 팀의 공통점이 뭡니까? 실점을 안 준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키움이 하나 상대로 1점밖에 못 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캔자스 시티 지금 팀 자체가 실점을 쉽게 안 주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언더 보는 게 맞다라고 봤습니다. 선발만 봤을 때는 보스턴 승 보는 게 맞는데 보스턴 지금 캔자스가 기세가 너무 좋기 때문에 보스턴 승은 패스하고 언더 쪽으로만 볼게요. 저는 언더 쪽. 미네소타랑 샌프란시스코도 조라이언하고 로건 웹. 제가 엊그제 영상, 저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조라이언 등판 시 등판했던 7경기였나 8경기가 모두 올언더였다. 다 7점 이하의 경기만 나왔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이번 역시도 저는 언더 볼게요. 로건 웹인데 미네소타가 지금 6연승을 달리면서 최상의 흐름을 과시하고 있는데 야구에서 이건 방금 얘기한 거고 캔자스, 미네소타, 하나 이것을 다 실점을 쉽게 안 준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미네소타 역시도 지금 4경기 연속 지금 2실점 이하만을 하면서 엄청나게 실점을 안 하고 있는 흐름이 있죠. 거기다가 미네소타가
대량 실점을 해낸 경기들은 다 공통점이 있거든요. 바로 홈런이 동반된다라는 겁니다. 미네소타는 굉장히 홈런 의존도가 큰 팀이에요. 전 시즌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최근 10점만 보시더라도 얘네가 대량 득점을 어느 정도 막 5점, 6점 이상 해낸 경기들은 다 홈런이 나왔었습니다. 순수 안타 많이 때려갖고 득점을 많이 내는 팀이 아니란 말이죠. 미네소타 자체가. 근데 샌프란시스코 선발 투수인 로건 웨비가 올 시즌 48.1이닝 등판해서 1피 홈런이에요. 48.1이닝 1피 홈런. 엄청난 거죠. 그는 50이닝 동안 하나밖에 안 맞았다? 사실상 피 홈런은 안 맞는 수준의 투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정 로건 웹을 믿는 게 아니라 미네소타가 어찌됐건 홈런이 동반되지 않으면은 평균 득점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팀이다. 그러면 로건의 피홈런을 안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비기닝 형성은 매우 어렵다라고 보고 언더 보는 게 맞습니다. 이 경기도 조라이언 올언더 성향도 좀 믿고 날씨도 언더 날씨입니다. 제품에서 지금 반려견이 자는데 코를 좀 고네요. 그렇죠? 애리조나랑 다저스 경기는 자 어제 11대 14로 완전 핵난타전이 나왔죠. 양팀 도 7개 홈런이 나왔습니다. 양팀 통틀어서 불펜 9명이 등판해서 4명이 실점을 허용했죠.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필승조가 등판했던 경기였음에도 실점이 계속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그러면 이 경기는 이번 역시도 타격전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날씨 역시도 자 이 애리조나 홈구장은 돔구장입니다. 근데 날씨 여파에 따라서 지붕을 열지 말지 그날 결정하는 그런 구장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도 좀 오바 구장입니다. 타자 친화 구장. 그리고 이날에 굉장히 더운 날씨. 미국은 굉장히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지금 이 애리조나는 굉장히 덥습니다. 내일 이 경기할 때 100도에 달하는 고온. 100도? 오타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건 굉장히 더운 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더우면 무조건 오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더스틴 메이하고 번스 나오는데 번스도 아시겠지만 통산 다저스전 방어를 거의 5에 달하고 더스틴 메이도 지금 3경기에서 퀄리티 스타트 못 찍고 있고 실점 많이 하고 있는 흐름이고 또 오바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이 경기는 콜로라도랑 샌디에이고 경기는 블레이 록하고 콜렉이 등판하죠. 완전히 우리한테는 전혀 낯선 투수들입니다. 둘 다. 최근에는 블레이 록은 시즌 초반까지 불펜으로 등판하다가 최근에 선발로 이제 등판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 올 시즌 기록 자체가 12.1이닝 14피안타 3피 홈런 7삼진 4볼넷 뭐 하나 선발로서 메리트 있는 구석이 없죠. 피안타 많죠. 피홈런 많죠. 삼진 잘 못 잡죠. 볼넷 많죠. 그러니까 메리트 있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선발이고 그러니까 직전 경기 센자텔라가 8실점 했잖아요.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센자텔라보다는 그래도 좀 나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여전히 해도 기대치가 거의 전무한 선발 투수는 변함없는 사실이고 콜레기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딱 한 경기만 등판했습니다. MLB에서 올 시즌에 피츠버그전에 5.1이 무실점을 했어요. 4피안타 무실점. 야 좋은 투구를 했는데 근데 얘를 믿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우선 여기 써져 있다시피 샘플 부족이 있고 그러고 마이너에서의 기록 자체가 너무 나빴습니다. 마이너 트리플 A에서 24이닝 동안 33피안타 야 굉장히 많은 피안타 그리고 4피 홈런 23진 4볼넷으로 방어율 6.38였어. 6점대. 그러니까 방어율만 딱 보더라 6점대면 무조건 나쁜 투수였잖아요. 이런 애가 처음으로 쿠어스 필드에서 등판을 하는데 호투 기대감이 전혀 크진 않죠. 그리고 쿠어스 필드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날씨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고온, 날씨가 굉장히 더움, 그리고 얕은 담장, 외야 바람, 외야 쪽으로 바람이 분다. 홈런 및 장타 가능성 매우 더 높아졌다. 이 오늘 기준 괜히 11.5 받은 게 아닙니다. 이게 이 고온하고 지금 바람까지 다 해서 이 통계학적으로 타구의 비거리가 20% 정도 상승한다라는 이 통계학 그게 나옵니다. 오늘 내일 날씨 기준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평범한 외야 플라이볼이 20% 버프 받아갖고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 보세요. 콜로라도 최근 5경기 평균 실점 10점대입니다. 실체가 오질나게 많고 지금 콜로라도 수비도 못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번에는 어제 가장 안전빵 정배가 샌디 승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오바메인으로 보고 있죠. 저는 11.5 오바메인으로 서브로 샌디 마앤슨 이렇게 보면서 오늘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자, 주간 5일 연속 수익을 보면서 너무나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물브 같은 경우는 올킬이 나오면서 아주 좋은 성적을 냈고 그죠? 내일 하루 쉴게요 선생님들. 일요일인데 저도 워라벨이 없으니까 나이도 나이가 있는데 매일매일 할 수는 없더라고요. 체력적으로 힘들고 또 저도 아무래도 워라벨을 좀 중시하는 성격이라서 이해해 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자, 오늘 대신 진짜 열심히 분석했으니까 어제 영상 마냥 좋은 영향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